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날카롭게도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예. 보통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영세업자다. 죄송합니다. 너무 네, 초반부터 약간 무리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위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석 같은 게스트는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롱롱 타임 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판 열전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4선 중진입니다. 예. 취미는 드론 날리기라고 들었는데 드론. 드론을 왜 날리는 거야? 그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권블리 권영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권영수입니다. 야. 뭐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 그 연구를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네, 우리 의원님 타임하고. 장관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요즘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쁜 본격적으로. 시간. 예. 와중에 또 네. 시간 내주셔서 한판 열전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더 따뜻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영세 전 장관님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멋쟁이 신사입니다. 멋쟁이 신사. 멋쟁이 야, 신사. 멋쟁이 서울 신사. 아이고. 용산에서 예. 예.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예. 독서 광이다. 예, 예. 이런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예, 뭐 책 읽는 거를 뭐 옛날에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뭐 이게 예. 좀 자기 칭찬하려고 그러면 저는 좀 오글거리는데 네.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 일종의 책 읽는 거 좋아한다는 것도 뭐 좋은 일이니까. 예.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요즘도 예. 뭐 요즘에는 뭐 당연히 책을 네. 못 읽습니다만은 예. 그 어떤 면에서 책 읽는 게 조금 힐링 같은 면도 돼요. 복잡한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네. 그 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좀 네. 약간 그 정신적으로 쉴 수가 있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그게 주로 어떤 좀 책 읽으세요, 의원님? 뭐 제일 좋아하는 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예. 역사. 지성인 녀석. 예. 저희가 기대한 건 뭐 추리 소설 뭐 이렇게. 네. 뭐 이런- 추리 소설도 옛날에 그 저기 많이 읽었고요. 예. 그 저기 그 미국 추리 소설 아가사 크리스티 예, 뭐 이런 거. 예, 예. 고전들. 만화책도 또는 영국. 혹시 읽으십니까? 만화책. 근데 제가 만화책을 많이 못 봤어요. 아하. 지성인이세요. 왜 그러세요? 역시 진짜. 장관은 다르구나. 장관에 나가요. 네. 장관에 나가요. 예. 그래서가 아니라 옛날에 만화책들 왜 만화 방도 있었고 옛날에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화 보는 거를 조금 약간 그 저기 못하게 하는 아, 있어가지고. 약간 또 탈선의 어, 장소인 예, 듯한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교적 모험생이었던 것 비교적 같습니다. 비교적 모범생. 예, 가끔씩 일탈도 있지만 예, 네. 비교적 모험생. 예. 너무 겸손하게. 그랬던 예. 의원님의 예. 과거 사진 지금 바로 예.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 올려주세요. 네. 야, 예. 우리 권영세 예, 의원님 가족 예,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돌 때쯤 됐을 때 오. 같네요. 그러면 어디 가운데 계신가요? 가운데 있는 아이. 저 밑에 오른 가운데. 가운데 있는 아하. 아이. 예, 아유, 그러시구나. 가운데고. 어머님 아버님 예, 계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맨 왼쪽이 우리 큰누님도 이제 암으로 일찍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그러시구나. 네. 예. 그리고 오른쪽이 형, 네. 그다음에 왼쪽이 그 저기 우리 둘째 누나 이렇습니다. 아하, 원래 사남매셨구나, 예. 그죠? 그게 하나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요? 오남매세요 예, 예. 그러면. 야, 그러시구나. 옛날에는 네. 그 저기 삼남이녀 이렇게들 많이 낳지 보통 않습니까? 대개. 그렇죠. 예. 그렇죠. 오. 그러다가 이제 이남일녀, 어. 그러다가 일남일녀, 그러다가 요즘엔 뭐 아예 안 나서 걱정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때 그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 없었어야 됐다. 돌이켜 보면 그 그렇지요, 당시에는 돌이켜보면.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산하 제한. 돌아보면 그거 옛날에는 네. 왜 예비군 훈련 가면은 이렇게 정관 수술을 맞아요. 한다는 기억나요. 그런 얘기, 기억나요.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 때문에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엔 뭐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에 인구 폭발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근데 지금은 뭐 인구가 없어서 네.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네요. 진짜. 그리고 네. 흐름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네. 리더 역할이고 정치 그렇죠. 리더 그렇죠.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더 있어요. 네. 요 사진. 예. 우리 의원님이 이거는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사진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맞나? 예, 네. 의원실 제공입니다. 글쎄요. 예, 어떤 건물인지 어. 모르겠는데 예, 어릴 적 예. 사진이고. 예. 예. 롱다리네. 다리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음. 또 많은 게스트 의원님들 뵙고 하지만 네. 진짜 우리 의원님이 그 키도 크시고 네. 좀 다리가 긴 편이신 것 같아요. 예. 음. 예. 이거
이것도 오늘 뭐 이게 좀 자랑 비슷한 얘기. 예. 예. 제가 저를 굉장히 작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 신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실제로 이렇게 요즘도 뭐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두 번째니까 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용산 지역구에서. 예, 용산에서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맞아요. 저도 의원님 처음 뵀을 때 키가 되게 크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었는데 키가 커서 예. 좀 장점이 많으셨죠. 그래도 키가 커서 그래도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키 큰 거가 뭐 좋죠. 네, 작은 거보다는 좋죠. 네. 뭐 키 큰 사람은 사실 키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을 잘 모르는데 네. 예. 키 작은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거가 많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롱다리의 예. 역사. 예. 다른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롱다리 하겠습니다. 역사. 네. 요거 바로 길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때는 왜 교련복. 옛날에는 왜 군사훈련을 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겉멋이 좀 들었을 때죠. 아하. 저 어디 산입니까 저기가? 어디 뭐 그 소풍 갔을 때 같은데. 아. 예. 뭐 멀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뭐 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여행이 아니라 소풍이니까. 예. 네. 자, 다음 사진이 오. 요것도 이제 아마 고등학교 예,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모범생처럼 보였네요. 보이네요. 예. 전교 1등. 예.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 지금 그 댓글로 예. 라치오님이 우리 배재고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 배재고등학교. 배재고 후배님이 또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네. 예, 배제가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2회 졸업생이니까. 92회. 예. 야,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한 100 몇십 회 졸업생들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배재학당. 예, 배제학당. 그 연세대학하고 배제하고 1885년에 둘 다 세웠다 그러는데 예. 근데 어디는 뭐 연세는 사실 86년인데 예. 좀 약간 1년 사기쳐서 땡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화내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런 주장도 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주장도 있다. 예, 아, 서울대 일각의 출신이시기 시각이다. 때문에 연세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스포츠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히 축구 좋아하신다고 의원님. 뭐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예, 공으로 오. 하는 것 중에서 뭐 탁구 정도 이상하게 탁구는 잘 안 되고 그래요? 이상하게 그리고, 안 예. 되고. 농구도 잘하십니까? 농구도 좀 하고요. 오. 그리고 다 야구는 별로 할 기회가 이렇게 야구는 저 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니까 잘 예. 그때 하지 못하고 어. 제일 대중적이고 만만한 게 축구 아닙니까? 그렇죠. 오. 공만 하나 있으면 뭐 어디든지 책가방 놓고 글로벌하죠. 예, 예. 네, 글로벌 스탠다드. 예, 아프리카에서도 뭐 공 하나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좀 어려운 나라에서도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축구하는 모습이 꿈을 있잖아요.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뭐 지금 비교적 우리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축구 좋아하지요. 의원님이 국회의원 축구단에서 주전 골키퍼라고 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운동을 하다가 예. 이 왼쪽 무릎 십자인대를 한 70%를 아이고. 끊어 먹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측방 당시에 이제 측방인대 후방인대도 좀 뜯어져 가지고 예.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기부스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변 근육을 보강해서 그냥 쓰라고 그래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를 격한 거는 이제 못 하니까 네. 그 중에서 골키퍼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아. 격하게 예.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젠틀한 신사신데 네. 운동 예. 플레이어가 되면 예. 굉장히 또 거칠게 그래서-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마음을 축구는 이제 골키퍼를 주로 골키퍼. 했죠. 골키퍼를 주로 했죠. 아, 골키퍼를 그렇군요. 했죠. 아 그렇군요. 잠시 또 우리 의원님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축구하면 또 홍준표죠. 내가 인자 축구 걱정하느라 요즘 머리가 아파요 이강인이 때문에. 권장관은 어느 축구 선수 가장 선호합니까? 네, 의원님. 좋아하는 축구 선수 질문. 네네네. 예. 그 왜 정치하는 분이 저 축구 선수를 붙들고 그렇게 못 사게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 홍준표 시장이. 예. 저희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네.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대 축구 안 볼란다 이러시고. 그냥 대구시만 걱정하시지. 그 대구 FC도 관여하시고 네. 옛날 경남 예. FC 또 구단주도 하셨기 예. 때문에 네. 아마 축구에 관심 근데 뭐 많으신 역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손흥민. 그래서 지금 그 왜 저기 저 일반 채널에서 축구 스포츠 채널에서 그렇죠. 네. 왜 그 토트넘 특집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뭐 자꾸 봐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좀 불평이 많습니다. 아, 그만 좀 봐라. 아, 손흥민 예. 스페셜 골만 모아놓은 장면. 뭐 이게 아. 100등부터 하는 거. 맞아요. 예, 그거 저랑 뭐 똑같이 보시네. 그다음에 손흥민이 MOM, 예, 맨 오브 매치. 맨 오브 예. 매치에 뽑힌 그런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하는 걸 보면 참 잘하더라고요. 아, 의원님도 네. 딱 소일은 저랑 비슷하게 하시네. 어. 저도 정치 잊으려고 그런 네. 스포츠 많이 보는데. 예. 위원님 사모님도 음. 대단한 분으로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하프를 연주하시는. 하피스트입니다. 네, 하피스트. 네. 저기 이게 전문
그러니까 뭐 하프를 그냥 전공했다가 아니라 네. 네. 지금도 애들 가르치고 아. 예, 그다음에 원래 연주도 하고 연주는 요즘 뭐 나이가 있어서 이제 잘 못하는데 작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연주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되게 크기가 크지 그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키 많았죠. 그리고 참 이 하프가 비싸가지고 아. 하프만 사기만 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루머가 그런- 있는데 그런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아, 말이 안 되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 질문하지 아주 마시기 명백한 공부를 해야 대학을 아, 가죠.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프는 이게 소모성 악기 기계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들이 이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들은 뭐 몇 억짜리를 쓰는데 어. 뭐 하프는 제일 비싸봐야 1억이 안 되니 1억 정도 음. 되니까 야. 그게 다 그 미만이죠. 근데 우리가 재산 신고라면 뭐 저희 집사람이 하피스트이기 때문에 하프 그러니까 몇 대 쓰던 것들 하면은 맨날 재산 신고할 때마다 그 특이한 하프가 그 하프. 예. 자동차보다 더 비싼 하프. 자동차보다 안 비싼데 안 비싼데. 아, 번혹스럽겠어요. 그게 야. 매번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검색, 권영세를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게 패셔니스타. 패션, 패셔니스타. 정치부 기자들한테 질문하면 네. 또 여기자들이 예. 의원님 하면은 옷을 잘 입으신다. 그 얘기 네. 항상 많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한국 예. 맞춤 양복 패션 문화협회 이곳에서 선정한 베스트 드레서 상을 수상하셨어요. 어제 사진 의원님 예. 또 야, 옷을 잘 입으세요 보면. 음. 이 코디를 우리 의원님이 그냥 뭐 편하게 제가 입고 나옵니다. 편하게 와. 저는 일종의 공식 비슷하게 제가 뭐 즐겨 입는 것을 늘 입고 좀 약간 딱 맞춰서 입고 네. 아. 이거 헐렁헐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헐렁헐렁한 거 안 좋아하고. 그래서 딱 맞춰 입는 거를 좀 좋아해요. 아, 근데 저렇게 입으셔야지 편하시구나. 근데 뭐 네. 근데 저 패셔니스타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예. 의원 중에 장지원 의원인가요? 거기도 굉장히 패셔니스타고 아. 저희 옷 잘 입는 의원 저 말고 이 많습니다. 사진을 좀 보니까 네. 김은혜 전 수석도 반함 모양입니다. 아, 옆에서 뒤에서 아. 네네네네. 저 사진이 네. 반한 게 아니라 저 때가 언제냐면은 네. 그 2022년 1월 3일인가 네. 그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아. 제가 이제 저희 원탑으로 아. 총괄본부장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아.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이라서 아, 당시 선대본부에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이 기자들하고 백브리핑하는 자리입니다. 패션에 감동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옷 잘 입는 네. 이제 정치인 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서울법대 나오셨어요. 예. 법학과를 이제 가야겠다 결심은 되게 이제 의원님 학창 시절은 되게 공부 잘하시는 분은 다 의대 법대를 가긴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그렇죠. 뭐 저도 사실은 저는 공대 쪽 제가 기계 만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아까 그 드론을 좋아하시는 예, 거 예. 아니에요? 얼리 그렇죠. 어답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IT 기계도 좋아하지만 뭐 드론도 좋아하고 네. 그 전에는 RC 헬리콥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예, 얘기죠. 리모트 컨트롤 RC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데 그 우리 방에 가면은 또 RC 탱크가 있습니다. 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근데 그 탱크가 이 독일 탱크인데 네. 제가 한독 의원연맹 회장을 할 때 독일 측 독한 의원연맹 회장을 하던 친구가 아. 이 저기 그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우리 방에 와가지고는 아하. 자기가 군을 탱크 장교로 저 탱크를 몰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대를 요즘에는 사실은 전부 의대인데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의대도 뭐 있지만 공대 쪽을 전자공학과 많이 사람들이 갔죠. 많이 갔죠. 그래서 네. 공대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냥 저희 우리 아까 가족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다 문과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문과로 가다 보니까 네. 책도 많이 예, 문과 쪽으로 가서 그냥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법대는 좀 재미없어요. 그래요. 법대는 약간 그 기술적인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처럼 아. 이 로스쿨로 가서 그건 전문 학교로 두고 아. 이 학부 시절에는 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예, 정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본 뒤에 아하. 로스쿨로 진입하는 게 시스템 자체는 맞다고 봐요.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77 학번이시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두 학번 아래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에 윤석열 후배를 보고 저 사람 참 듬직하다 네. 이런 평가를 하셨다고요? 어땠습니까? 그때도 첫인상? 풍채가 있으셨나요? 네? 그때도 풍채가 좀 있었죠. 아, 그랬나요? 네. 아. 풍채가 지금 같지는 않은데 지금 같지는 않아요. 네. 그때보다는 좀
슬림했었는데 네. 근데 뭐 그때도 좀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 형사법학회라는 데 회장하셨죠, 그렇죠? 이제 회장을 하면서 네. 그 리크루트를 하는데 네.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당시에 이 2학년들하고 1학년을 동시에 모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2학년들은 사회계열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비로소 법대로 들어오고 예. 1학년은 처음부터 법대로 들어와서 아하.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렇군요. 할 때 어디서 운동하고 이러는 데서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그 저기 학회 같이 하자 그래서 예. 이제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뭐 인연이지요. 어. 그때도 약간 도리도리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 선배님 그런 게 아니고 법학은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처음 그 도리도리 요즘에는 없어지실 것 요즘엔 같은데. 잘 안 예,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 네. 맞아. 뭐 근데 그 형사법학회가 사실 법대에서 좀 그 좀 두드러진 학회라서 아. 지금 박진 장관도 아, 그 네네. 학회 출신이고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최재형 의원도 네. 거기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엘리트 코스네요. 예, 법학원에 좀 서울법대 안에. 예, 저 빼고. 저 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분들은 이제 예. 저기 위고 네. 제가 중간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그 나머지 분들하고는 뭐 잘 바로 연결은 안 되겠지만 저는 위아래 2년 뭐 3년 선배 또 2년 후배 이렇게 되니까 뭐 미리 다 알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의원님께서 그 모든 분들과 소통을 예, 하시고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고시. 예. 예. 의원님께서는 단번에 아, 통과하셨습니까? 저도 뭐 단번에 아닙니다. 아닙니까? 공부 별로 저기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서 오. 그 제가 한 3수 정도 저는 한 것 같아요. 삼수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럼 좀 예. 낙담이 좀 크겠어요. 삼수라고 하더라도. 뭐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떨어지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검사를 직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판사는 조금 판사 하시는 분들은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네네. 일인데 네. 좀 남이 이 만들어준 거를 판단만 하는 거는 좀 재미없고 주장. 이 검사들은 법리를 자기가 바탕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다. 적극적이고 아하. 좀 매력적으로 아하. 조금 보였지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을 또 검사를 선택하시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검사 생활을 하신 다음에는 더 공부를 하겠다. 예. 이렇게 예. 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예. 예. 로스쿨 예. 야. 이렇게 또 진학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 공부를 하겠다는 진념이 더 컸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아까 공부를 참 안 했는데 예. 얼마나 안 예. 하셨길래 아니 근데 그러세요? 서울법대와 40패스 하신 분이 네. 공부 안 했다고 하면 이게 이 법대 학장도 하시고 나중에 ICJ 국제사법재판소 그 국제형사사법재판소 소장도 하신 아주 네. 송상현 교수라고 아, 법대 네네네. 유명한 분이 계신데 예.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들어가니까 네. 면접 인터뷰 하는 데서 당신은 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뭐 하러 박사를 하러 들어왔어. 그래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면접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그 미리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좀 공부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박사는 다 뭐 마치지 못했죠. 제가 네네. 검사하고 있을 때라 돼가지고. 네. 근데 그 제가 검사를 하면서도 조금 그러니까 좀 이게 잘 안 하는 과정들을 많이 갔어요. 제가 아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이제 그 이 행정 정책 이런 거 학문을 가르치는 데인데 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데입니다. 프로그램들도 좋고. 네. 근데 거기 그리고 뭐 여기 이거 졸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우선 조정훈 의원도 그렇고 네. 박진우 의원도 네. 그렇고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검사 출신 중에서는 제가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갔고 어허. 로스쿨도 그래서 로스쿨 1년 케네스쿨 1년 생각을 하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예. 뭐 아주 뭐 저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저기 검사 시절에 이제 공무원들 해외 보내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저 우연찮게 저는 독일로 가게 됐어요. 파견 검사. 예, 파견 검사. 그것도 예. 공부가 아니라 이 독일 법무부에 파견이 돼가지고 네. 당시에 그 독일이 92년도니까 이제 독일이 90년 통일을 하고 네. 통일된 지 2년 돼가지고 이제 통합 작업, 체제 통합 작업에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네. 근데 92년쯤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 고난의 행군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라 되나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곧 통일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 저기 동서독의 통일 체제 통합 작업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거기를 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미국은 언제 꼭 가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검사 그만두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독일 법무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제 통합 작업 이런 거는 검사들이 가서 하는 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아하. 일반 검사들은 그냥 뭐 독일 법무부에서 검찰청을 간다든지 네. 그래가지고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음. 좀 희한한 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000년에 네. 미국 JFK 기념관에 가셔서 예. 나도 뭔가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존 뭐죠? 케네디 존 F 두상을 예, 예. 이제 예. 사서 오셨는데 어느 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도동 자택에서 내가 산 것보다 더 큰 두상을 발견하고 선물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아하. 누구는 사고 누구는 또 선물 받고 이게 뭐냐? 네, 이런 또 마음가짐을 가셨다면서요. 누구는 조그만 거 사고 선물 받은 거 크고. 네. 예, 뭐 모양은 똑같은 거였는데 예. 지금도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아. 그 저기 케네디의 두상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의원님 사신 게. 예. 그래서 어. 그 뒤에 네, 찾으러 그, 가야죠. 예. 저 다시 이제 찾진 못할 것 같고 네. 그 저쪽 저기 지금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 네. 유메스. 예, 유메스 보스턴 예. 쪽에 그 케네디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그런 걸 팔아가지고 네. 거길 갔는데 네. 그거 갔더니 이제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이거 미국을 몇 년 못 갔는데 혹시 그 사이에 마련해 놨으면 하나 또 다시 사러 가야죠. 당근 해야겠네요. 당근. 그 JFK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 비전을 이거 바람핀 거 말고. 왜 그러세요? 예. 좋은 것만 그렇죠.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비전 그걸 딱 짚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럼요. 부분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나중에 와이스 돌아가셨지만 이제 흉상 관련해 가지고 두상 관련해서도 얘기하면서도 본인도 저기 JFK에 대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그런 걸 그쪽에서 전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JFK의 예. 정치 인생처럼 예.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서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 순간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구원 투수입니다. 구원 투수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야, 그러네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예. 언제부터 가셨어요? 입문 과정. 제가 7년에서 98년으로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네. 그 당시 검찰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때 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예. 이게 정치가 바로 서야지 검찰도 바로 서고 다른 것도 다 바로 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좀 이 콜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 가기 직전인데 네. 근데 처음에는 거긴 나가서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미국의 케네스쿨에 이 어드미션을 받아놨으니까 네네. 이거 미국을 먼저 갔다 오자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2년 있는데 네. 그때 2002년도에 이제 보궐선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여러 분이 들어왔는데 네. 근데 그때 마침 영등포을 네. 비워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거기 이회창 총재가 직접 이해창 총재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YS 아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리 오세요. 음. 네. 원영재 씨 이리 오세요. 저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훨씬 더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됐을 텐데. 이거는 한판 승부 야. 이상민 스쿨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야, 가판 네, 소리 네, 많이 네, 들으신 네, 겁니다. 예. 영등포에 의해서 3선을 이제 지내셨다가 이후에 이제 좀 낙선의 예, 아픔도 예, 있으셨어요. 예, 예.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본인 뭐 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 젊은 나이에 비교적 그렇죠. 40 초반에 됐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탄핵의 어려움도 뚫고 예. 이제 삼선을 했는데 음. 그때가 이제 처음 떨어진 때가 제가 소위 사무총장이 저주 얘기하는 제가 사무총장 시절입니다. 아하. 비대위. 그때는 정말 지금도 우리 당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그때는 우리 당이 한 100석 정도 할까 말까 뭐 이런 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생기면서 네. 제가 비대위 사무총장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 당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은 뭐 처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천도 사실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하니까 예.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운동할 틈이 없었어요. 지역을 못 돌봤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낙선을 하게 됐고 뭐 음. 그랬는데 그건 지금도 정치인들한테 특히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어느 나라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어. 중앙에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서 중앙 정치에서 몰두하는 게 맞는지 아하. 아니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아하. 몰두하는 게 맞는지 이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리 의회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음. 에드먼드 버크라는 네. 보수주의의 원조라는 분이 예. 그분도 사실은 고민하면서 그러나 이 중앙 정치에 몰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다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지역구 관리 안 하면 예. 지역 의원으로서 그렇죠. 아, 바닥 민심이.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구의원 그다음에 좀 뭐 시의원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예. 뭐 구청장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지역의 그 민수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에서 중앙 일만 하고 이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그렇게 안 되죠. 주민들이 또 의원님께 또 예, 그리고 지역 현안 실제로 또 얘기하고. 중앙 정치를 통해서 이 지역 사업들을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철도 국유화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철도 자체가 이게 그 중앙 정부 이 소관 사항이니까 그거는 네네. 사실은 시의원 구의원이 못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뭐 저기 그 동의를 합니다. 네. 장관님 하면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제가 대통령 재임할 때 또 주중대사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중대사로서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 좀. 네. 예, 중국에 또 계셨던 거에 예.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기억 많으시다고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은 사실은 뭐 제가 저기 2007년 경서 때 돕지도 않고 저는 중립을 했는데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대위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가 이 공천 작업도 하고 또 2012년 말에 이제 그때도 또 구원투수로 이제 다 바뀌면서 막판에 제가 들어가서 총괄 책임을 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좀 저기 가까이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 대사를 발령을 받았는데 네네. 그것도 또 이 검사 출신 중에서는 이 외교관 대사 나간 게 제가 두 번째입니다. 어허. 한 분은 주미하고 주위엔 대사를 하신 돌아가신 현홍주 대사라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인데 네. 중국하고 그 당시에 우리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라서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바빴습니다. 거의 뭐 이 장관들이 중국에 거의 동시에 한 두 명씩 와 있는 경우가 많고 의원 대표단들은 굉장히 뭐 주말이고 뭐 할 것 없이 오고 중국에서 그 당시는 우리를 대우도 많이 해줬습니다. 의원들이 좀 많이 가거나 그러면은 그 시진핑 그 주석도 만나고 우리 만나셨어요? 예, 만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이었는데 뭐 그리고 자리 배치도 나중에 그 후임 정권에서는 뭐 이해찬 이 대표가 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뭐 저기 시진핑 주석은 저쪽에 앉고 약간 옆으로 홀대하는 식의 예. 뭐 사진이 나와서 네, 그때 맞습니다. 문제가 됐던 예, 적이 예. 있습니까? 네. 그때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시진핑 주석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런 게 사실 궁금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제일 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때가 그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김정은 초기 시절이니까 예.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김정은을 데리고 시진핑 주석을 소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아하. 근데 김정일이가 죽기 직전에 기차로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은이를 데려가서 뭐 이 선을 후계자다. 보였는지 네. 이런 얘기가 궁금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자기를 포함을 해서 중국 지도부에서는 김정은을 본 사람이 한 놈도 없다. 아하. 누구지 아무도 모른다. 예.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했습니다. 예.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최용해 저 북한의 실력자죠 여전히. 네네. 거기에 군복 입고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옷 갈아입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적 괜찮아졌는데 이 한중 관계가 이제 사드 이후에 좀 안 좋아지고 뭐 지금도 이렇게
아직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리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게 하다 보니까 안 네. 좋게 하다 보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서 이 반중 감소도 좀 반중 있고. 정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도 그리고 중국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국력에 걸맞는 크기에 걸맞는 그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만하거나 예.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의원님께서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네. 이거 자. 한중 관계는 건강한 한중 관계가 건강한 예, 한중 관계.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대등한 한중 관계가 절대적으로 아하. 중요합니다. 헬시. 예, 네. 예,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의원님이 정치인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지난 대선 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을 이끄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 예. 그 형사법 학회 예, 그 인연이 그 있으셨네요. 인연도 있지만 네. 제가 그 2017년도 대선 때 네. 2016년 말부터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그 당시 보수에 유력한 후보였었죠. 맞아요. 바른정당. 예, 예, 예. 근데 바른정당으로 안 갔습니다. 아하. 그냥 근데 반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예. 1월 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네. 이게 이 당으로 가면 수도 없고 저 당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에서 러브콜들이 계속 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 참모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돌아다니려면 비용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뭐 2월 1일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교육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불출마 드랍을 하게 선언을 됩니다. 했죠. 그래서 예. 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 보수의 그 지금 당시에 유력한 후보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이제 거기에 최재형 후보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반기문 총장처럼 그 미처 뭐 제대로 이 꽃이 피우기도 전에. 꽃이 피우기도 전에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지면 보수로서는 뭐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처럼 그때는 반기문 총장 때처럼 이렇게 당이 나눠져서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라.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네. 예, 이게 뭐 비용 문제도 왜 그 뭐 마련하려면 불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당 틀에서 하면은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입당 과정이 이준석 대표와 또 우리 대통령과의 갈등의 초기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제가 그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죠. 그때만 어떻게 탈했었으면 패시가 예. 아니냐 스탄스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예. 근데 패싱은 절대 아닌 게 이게 네. 그날 금요일인데 아마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예. 고민들은 있다가 음. 뭐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뭐 그 좋다 시간을 낼 텐데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 했더니 당사도 좋고 아무데나 좋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럼 당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때 마침 순천에 가 있었고 아하. 예.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어디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준석 대표는 혹시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예. 연락을 해라. 아하. 그리고 저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필이면 그날로 했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때 휴가였을 거예요 아마. 휴가가 아니라 순천에 무슨 뭐 순천 뭐 일이 있었나요? 어쨌든 뭐 자리 행사 없었어요. 때문에 행사 때문에 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아. 거기도 아마 같이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죠. 그렇군요. 이후에는 또 한 번 구원투수로서 예. 활약을 하시죠. 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선대위를 해체한 사건 예.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당이 혼란스러울 때 선대본부장을 맡으셨어요. 원탑이죠. 예. 고민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네네. 사무총장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때 나는 떨어졌지만 우리가 152석인가 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선대위에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저랑 의견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예. 후보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도 한 10월 그때는 12월 선거니까
9월 말 이때쯤에 와서 이 총괄을 좀 해달라 해서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그때도 잘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 뭐 맨날 그런 것만 그 이 팔자 그런지 예, 이번에도 사실은 그 이제 저는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예.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처음에는 이제 본부장을 해달라는 얘기, 총괄본부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럼 할 사람 많고 지금 지지율도 좋으니까 나는 특보단장을 하겠다 그러고 예. 이제 물러나면서 전반적인 걸 보고 있었는데 좀 잘 안 되니까 그 무렵에 해산이 되면서 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거 연락받은 건 1일 날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수락을 하면서 그 아까 그 김은혜 의원이랑 예, 아까 그 있는 사진이 사진, 찍혔어요. 아하. 그 사진인데 그때도 뭐 어쨌든 뭐 이거저거 볼 거 없이 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좀 마음은 무겁죠. 원래 선거라는 게 특히 뭐 대선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겼을 때는 이 공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졌을 때는 역적이 하나 혹은 둘입니다. 그렇군요. 역적은 하나 혹은 둘. 예. 아. 이제 그 저기 후보까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 총괄본부장은 뭐 분명히 역적이고. 근데 요즘 저기 민주당 보니까 이제 후보는 역적이 아닌 것 같아요. 뼈가 있는 예. 말씀이세요. 네. 예. 당시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 이 발언이 이슈가 됐었어요. 예, 이 예. 발언 지금 생각해봐도 좀 예, 좀 지나치다고 보시죠. 좀 지나치다고 보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 사실은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여러 직위 하마평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총선 이후에도 이제 총선 잘 마치시면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역할도 뭐 저 있어요. 원래 하마평 전문입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2013년에도 제가 예. 하마평으로 뭐 단골 하마평 올라가는 거 있었는데 예. 농담이고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선거에 저기 집중하시고. 선거에 집중을 해야지요. 그 선거에 집중하고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이 뭐 장관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지역에서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역에 전념하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 지역의 용산이 뭐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데고 예. 그 변화들이 굉장히 큰 변화들입니다. 아. 철도 지어도 몇십 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용산 공원 문제도 간단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그 정비창을 국제 업무직으로 바꾸는 그것도 뭐 옛날에 30조니까 지금 한 50조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를 제대로 해내려면은 좀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지역구 얘기 잠시 후에 좀 더 해보면 네. 좋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이 또 특이한 게 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인재영입위원장, 인재영입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인재영입 못했던 분 중에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인재영입 위원장은 그 많이 하진 않고요. 그 대통령 그 후보 이 모셔올 때 예. 네. 또 그때는 총선 때.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때는 했고. 이거 저 후보만 했는데 그때 중에서 지금 뭐 요번에 요거 와중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 아, 이후에 그러세요? 이후에 들어온 분도 있고 보자 여전히 못 들어온 분들이 그 몇 분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트라이 했던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하기 그렇고 예의상.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사담하시면서 그 네. 정관용 선생님을 한번 영입할 오. 그 리스트가 있었었던 것 같은데 시사사키. 예, 뭐 거기도 예. 비화를 살짝 들었었는데 네. 예,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해하시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예, 분.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의 인생 결정순간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매치입니다. 네, 리턴 네, 매치. 리턴 매치. 총선이 이제 22일 남지 예. 않았습니까? 네네. 용산에서 두 번째 예, 예. 선거를 치르시는 두 건데 번째도 있어요. 마음가짐은 좀 어떠세요? 뭐 저는 사실 선거를 여태까지 그 다른 지역에서 치를 때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후부터는 아하. 그러니까 그 이 본인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아하. 저 친구가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혹은 저기 자기 지역의 대표로서 중앙 정치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게 인정을 받으면은 예. 이제 당선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상대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겠지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런 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저기 지난 임하고 선거에서 네. 강태웅 후보와 음. 890표 차. 예.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바닥 민심.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음. 그 강북이 다 떨어질 때 아닙니까? 아하. 저 빼놓고 다 떨어질 때인데 제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다녔죠. 요즘도 열심히 그에 못지않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선거는 한 20여일 동안 얼마든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직 지금 모른다. 뭐 예, 대개 이제 긍정적인 변수보다 사고 치는 변수들이 많은데 아.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뭐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요. 개인이 아. 사고를 치든지 정당이 사고를 치든지 아하. 네. 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려면 열심히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뭘 하겠다, 자기가 뭘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다녀야지요. 예. 음. 사실 또 용산이라는 지역구가 이제 음.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또 또 상징적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으로 주장하고 예. 있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용산 지역구에 큰 부분이 어떤 큰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런 주장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예, 뭐 그런 거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예. 갖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그게 뭐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저기 그게 이제 심판으로 해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네. 있지만 예. 그 이게 용산이 정치 1번지가 돼서 여기에 의미를 더 두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용산이 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에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용산에 이제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 부촌도 있고 예, 예. 또 한편에서는 또 개발이 덜 된 지역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잘 중간으로 모으시는 게 필요하죠. 예.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잠깐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용산에서는 지금 구도심에 어. 그 좀 주거 환경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이게 개선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사실은 지난 정부와 지난 그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아하. 않는 그러니까 토목 뭐 공사니 뭐 이러면서 좀 비하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예.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진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 새 정부에서는 우리 우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에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네. 좀 이 서울 시민들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음. 약간 괜찮은 주거를 원하는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서울 도심에서 뭐 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산공원에다가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주장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럴지는 없으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주거 네. 환경을 좀 개선을 시키면은 부대적으로 그런 그 차이도 좀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태원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상권이 좀 회복이 예,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태원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네.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용산 그 참사의 피해자분들하고도 조금 그 상인들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상인들이 뭐 잘못한 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잘 그 저기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그만 추모비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제가 듣기에 추모비도 너무 크면은 이제 상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자그마하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은 있었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그 코로나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중국 관광객들 이태원 하면은 특징이 그렇죠. 국제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였었는데 예. 요즘에 조금씩 풀리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지금 여전히 그렇게 좋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아직 뭐 이 외부적인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죠. 그래서 그 제가 저기 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러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그걸 관광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전임 현임도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예. 이 이태원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뭐 더 해야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서울 용산에 이 후보이신데 여기 현역 의원이시기도 예. 하고. 근데 아까 저희가 나경원 의원과도 인터뷰 진행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상승세 흐름을 좀 타다가 약간 좀 악재가 좀 있고 해가지고 수도권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도 상징적인 지역구시기 때문에 예. 또 선거에 또 힘을 예,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우선 뭐 지금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공천이 참 그 문제가 사천 논란도 굉장히 사천 많고 논란도 많고 예. 오늘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또 의원이 떨어지고 패배했죠. 네. 예. 그다음에 양문석 그 후보는 아직도 계속 여전히 있죠. 후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을 한 측면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우리한테 불편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우선 뭐 첫 번째는 뭐 후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네네. 두 번째로 그 외부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우면서 예. 또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해결책들을 만들어 나가지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네. 슬기롭게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정리를 해줘야지 이 선거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렇죠. 의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통령께서는 지금 예. 민생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민생 그렇죠. 경제 상황이 그 물가도 그렇고 지금 사과 얘기 맨날 사과 얘기, 나오죠. 네. 그저 프루트플레이션이라고 네. 과일값 인플레이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어디 가 보니까 과일 좀 약간 크긴 하지만 산덩이에 10,000원짜리가 있던데 네. 그건 좀 너무 심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어디 저기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로마트인가요? 어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물가 대책 특단 이런 대책을 거서, 조금 준비해라 그런 거 말씀도 했고. 네.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식의 어떤 민생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는 사실은 그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인가요? 누군가 얘기했듯이 한동훈 위원장. 예. 그 야당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자꾸 저는 장관 입에부터 같이 국무회의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야당은 그냥 말만 하는데 야당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야. 여당은 여당은 실천할 실천할 힘이 수가 있다. 있는 국민의힘은 거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 국민의힘은 합니다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예. 안심하시라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중앙 선대위 발대식을 예, 하면서 예.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지금까지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예,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정치가 좀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그렇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되게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이게 턴어라운드가 안 되는군요. 예. 전환이 안 되는 행위자로서 바로 전환하는 거에 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아, 뭐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아쉬운 점 있으면은 뭐 뒤로 얘기를 해야죠. 예, 뒤로 얘기하겠다고. 예, 저희가 물어볼까봐 뒤로 얘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원님께서는 5선이 되면 오선. 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어떻게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큰 이슈들을 좀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큰 이슈.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좀 우리 미래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생존과 관련된 장기적인 이슈가 우리 출산율, 저출산 문제 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들어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저 올해 말에 미국 대선 결과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하고 연동돼서 지금 유크레인 전쟁의 결과 네. 뭐 그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가 바로 이런데 좀 굉장히 큰 파워들이 각축하는 한복판에 있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가 교역량이 뭐 우리 GDP의 뭐 한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예. 국제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는 네.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국제 정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좀 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또 현 정부 들어서 중국 관계에 또 우려가 많은데 또 이 정부의 가장 확실한 중통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 역할을 좀 경험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역할을 예. 또 많이 네.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출연자들께 저희가 62만 구독자인데 또 이게 구독과 좋아요를 다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린다. 우리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카메라 예. 보시고. 액션. 예, 우리 한판 승부에 대해서 당장 오늘부터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지 제가 나온 것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의원님. 외교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아, 이게 또 굉장히 또 젠틀맨 신사처럼 구독과 좋아요도 굉장히 젠틀한 방식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한판 열전의 마지막 공식 질문.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와 도전. 변화 도전. 네. 아, 변화 도전이었다. 뭐 제가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로 살면서도 평범한 검사의 삶은 아니었고 정치로도 뭐 이게 뭐 지역도 바꾸고 또 뭐 이렇게 이 구원 투수로 불려 나가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불려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변화라든지 도전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뭐 항상 도전을 잘 극복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네. 이제 결실을 잘 맺어야죠. 네, 지금 가장 바쁘실 시간에 이게 또 직접 스튜디오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총선 레이스 건강하게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31 크리에이터 오늘 의원님 뵙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검사 출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그런 어떤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장관님.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부드럽고 신사다운 그럼요. 면모를 그럼요. 제가 발견하면서 예.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네. 의원님 이제 후회를 하기 우선이 시작했습니다. 내시면 의원님 성대모사도 연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판 열전.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전 7시 30분에 또 보석 같은 게스트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판 승부에 대해서 당장 오늘부터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지 제가 나온 것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